S&P 500 ETF에 은퇴 자산을 올인해도 괜찮을까? 은퇴 후 파산을 피하는 유일한 투자법? S&P 500 ETF로 인생 역전.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어떻게 내 자산을 관리할까? 라는 질문일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퇴 자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안정적이면서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헷갈리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미국 S&P 500 ETF 같은 인덱스 펀드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미국 경제는 꾸준히 성장해왔고 S&P 500은 그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를 반영하는 지수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 ETF에 올인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할까요? 오늘 이 글에서는 S&P 500 ETF의 장단점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투자 방법이 은퇴 자산 관리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S&P 500 ETF 왜 그렇게 매력적일까? S&P 500 ETF는 미국 상위 500개 대기업의 주가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죠. 쉽게 말해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 이 ETF도 덩달아 성장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S&P 500은 평균적으로 연 10%의 수익률을 기록해 왔어요. 물론 경제 위기 때는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회복하고 성장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믿을만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씨는 50대 중반에 은퇴 자금을 S&P 500 ETF에 투자했어요. 그는 매년 710%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20년을 바라보고 있죠. 처음 5년 동안은 수익률이 들쭉날쭉했지만 그 이후로는 꾸준한 성장을 경험했어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감당하면서도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이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S&P 500 ETF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2. 단일 투자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나? 그렇다면 모든 은퇴 자산을 S&P 500 ETF에 몰아넣는 것이 정말 안전할까요? 문제는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세계의 금원입니다. S&P 500 ETF는 미국 경제에 집중된 투자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휘청이면 내 자산도 함께 흔들릴 수 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S&P 500은 50% 넘게 하락했죠. 만약 그 시기에 은퇴 자금을 모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B씨는 2007년에 은퇴하면서 자신의 모든 자산을 S&P 500 ETF에 넣었어요. 하지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의 자산은 절반으로 줄었고 은퇴 생활이 위기에 처했어요. 다행히 그는 수익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단일 자산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3.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하기. CC는 조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그는 S&P 500 ETF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했지만 일부는 채권이나 부동산 리츠 REITs 같은 안전자산에도 분산 투자했어요.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채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주었고 부동산 리츠는 배당 수익을 꾸준히 지급했죠. 이 덕분에 그는 시장이 하락할 때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분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S&P 500 ETF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자산의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안전 자산에 나누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라. 결론적으로 S&P 500 ETF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왔고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나 다른 자산들과 함께 적절히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씨의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B씨처럼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CC처럼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은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S&P 500 ETF는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나에게 맞는 분산 투자 전략을 세워
더 나은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P 500 ETF에 은퇴 자산을 올인해도 괜찮을까?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장기 투자 전략. 은퇴 준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퇴 후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표적인 인덱스 펀드인 S&P 500 ETF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자산을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S&P 500 ETF에 대한 장단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S&P 500 ETF의 매력과 장기 투자 전략. 먼저 S&P 500 ETF가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알아볼까요? S&P 500 ETF는 미국의 상위 500대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미국 경제가 성장할 때마다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가 성장할 때마다 그 성과가 S&P 500에도 반영됩니다. 역사적으로도 S&P 500은 평균적으로 연 7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해왔죠. 이는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고 은퇴 후에도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기 투자라는 개념입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항상 회복하고 성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그 이후로 꾸준히 회복하며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10년, 20년 이상을 바라본다면 S&P 500 ETF는 매우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죠.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40대 후반에 은퇴를 준비하던 D씨는 S&P 500 ETF에 자신의 은퇴 자산의 80%를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출렁이면서 불안해졌지만 그는 10년 후 이 자산이 2배 이상 불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나머지 20%는 채권과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해가며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이처럼 장기 투자와 자산 분산을 잘 활용한다면 S&P 500 ETF는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S&P 500 ETF 모든 것을 걸어도 될까? 위험을 분산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S&P 500 ETF에 자산을 몰아넣는 것이 정말 안전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주식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S&P 500 ETF는 미국 시장에 집중된 펀드입니다. 만약 미국 경제가 흔들리거나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내 자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은 거의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 시기에 은퇴 자산을 모두 투자했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시장이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다시 상승했고 2010년대 후반에는 큰 수익을 안겨주었어요. 따라서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B씨의 사례를 한번 더 볼게요. 그는 2007년에 은퇴하면서 모든 자산을 S&P 500 ETF에 넣었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치자 자산은 반토막이 났고 은퇴 후 생활이 큰 위기에 처했죠.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어요. 이처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식 외에도 채권, 현금성 자산, 부동산 리츠 REITS와 같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분산 투자 전략. 모든 자산을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은 분산 투자에 있습니다.
S&P 500 ETF는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훌륭한 투자 상품이지만 은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주식 외에도 채권, 부동산 리츠,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전체적인 자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죠. CC의 사례는 좋은 예입니다. CC는 S&P 500 ETF에 60%의 자산을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채권과 부동산 리츠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채권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고 부동산 리츠에서 매년 배당금을 받으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 덕분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죠. 이처럼 분산 투자 전략을 통해 자산의 일부는 안정적인 자산에, 일부는 성장성이 높은 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은퇴 후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방법입니다. 4. S&P 500 ETF에 몰아넣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들. 만약 S&P 500 ETF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고 싶다면 다음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장기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투자해야 하며 단기적인 하락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일부 자산은 안전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에 대비해 채권, 부동산, 현금성 자산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면 예기치 않은 경제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D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에도 자산을 꾸준히 증식하려면 주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만약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S&P 500 ETF는 여전히 매우 유망한 투자 상품입니다. 5. 전문가가 조언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예시. 마지막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간단히 제안해 볼게요. S&P 500 ETF 전체 자산의 5,060%를 투자. 장기적인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 2,030% 투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주식시장 하락 시 손실을 보완합니다. 부동산 리츠 REITs 1,015% 투자. 부동산 배당 수익으로 은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510%. 유동성을 확보하고 갑작스러운 필요 자금을 대비합니다. 이런 분산 투자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자산 증식과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S&P 500 ETF는 은퇴 후 자산 관리에서 매우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자산을 올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를 잘 활용하면 S&P 500 ETF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면서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맞춤형 투자 전략을 세워보세요.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넉넉한 삶은 누구나 꿈꾸는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특히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60년 대생들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픕니다.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을 한순간에 잃고 빚더미에 앉은 그들의 현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자금을 잃고 힘겨운 노년을 보내는 60년 대생들의 안타까운 사례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자 여러분께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 믿었던 투자,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다. 박 씨의 이야기.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박 씨 65세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은퇴 자금을 모았습니다.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꾸며 그는 지인의 권유로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투자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박 씨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투자 실패로 인한 빚까지 떠안게 된 박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투자를 선택했지만 정보 부족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붓다. 김 씨의 이야기. 자식들 잘 키우는 게 내 꿈이었는데 이렇게 집만 될 줄은 몰랐어요. 김 씨 63세는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지원하며 자식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급격히 줄어든 수입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진 김 씨는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늙어서까지 걱정만 끼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부모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챙기지 못한 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 예상치 못한 질병, 노후 자금을 덮치다. 이 씨의 이야기.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병원비로 다 쓸 줄은 몰랐어요. 이 씨 67세는 은퇴 후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노년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병원비로 인해 은퇴 자금을 모두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빚까지 떠안게 된 이 씨는 막막한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건강까지 잃었으니 더욱 힘드네요. 이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건강관리와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은 언제든 우리의 삶을 덮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노후는 더욱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나아가요. 위의 사례들은 은퇴 자금을 잃고 힘겨운 노년을 보내는 60년 대생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60년 대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취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그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관리에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퇴 자금을 잃은 60년 대생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희망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60년 대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벼랑 끝 노후, 희망 찾기 60년 대생의 은퇴 위기, 과학적 분석과 해결책, 은퇴 후 골든 라이프, 애휴 꿈깨. 요즘 60년 대생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은퇴 자금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빚더미에 앉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비극 왜 일어나는 걸까요? 60년 대생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심리적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 준비 전략을 세워봅시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고요. 1. 왜 60년 대생인가? 마이너스 역사적, 사회적 맥락 이해하기. 60년 대생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격동의 시대를 살아왔죠.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죠. 역사적 맥락 60년 대생은 고도성장 시대와 IMF 외환위기라는 극과 극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높은 민감도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맥락,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세대입니다. 이는 자신의 노후 준비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왜 은퇴 자금을 잃는가? 마이너스 심리적 요인 분석. 은퇴 자금 손실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심리적 요인이 깔려 있습니다. 손실 회피 60년 대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이는 안정적인 투자보다 고수익, 고위험 투자에 뛰어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낙관 설마 내가 손해보겠어? 하는 막연한 낙관주의도 문제입니다. 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 없이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정보 비대칭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투자하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흔합니다. 3. 벼랑 끝 60년 대생, 그들의 이야기.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60년 대생들이 처한 어려움을 생생하게 느껴봅시다. 사례 1. 박씨의 믿었던 투자. 한순간에 물거품 평생 모은 돈을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몽땅 날린 박씨. 빚까지 떠안게 된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손실 회피와 정보 비대칭의 결과입니다. 사례 2. 김씨.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 쏟아붓다.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김씨는 정작 자신의 노후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맥락의 영향이 큽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자신의 노후를 망치는 결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례 3. 이씨. 예상치 못한 질병에 노후 자금 탕진. 건강하게 노후를 즐기려던 이씨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은퇴 자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이는 과도한 낙관의 결과입니다. 건강과 노후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희망 찾기 과학적 노후 준비 전략.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노후 준비 전략을 세워봅시다. 1단계 현실 직시 앤드 목표 설정. 냉정하게 자신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편안한 노후가 아니라 월 생활비 얼마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정보 탐색 앤드 전문가, 활용 투자, 연금, 사회복지제도 등 노후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단계 다각적인 소득 확보.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도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취업, 부업, 주택연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건강관리 앤드 사회적 관계 유지. 건강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5. 추천 도서 노후 준비, 지식으로 무장하자. 100세 시대, 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 고득성, 김성일 노후 준비의 기본 원칙과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나는 퇴직이 두렵지 않다. 강창이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믿었던 투자, 한순간에 물거품 마이너스. 박씨의 안타까운 사연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박씨의 탄식은 우리 사회 수많은 60년 대생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30년 넘게 땀 흘려 일하며 모은 은퇴 자금,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투자했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었던 지인의 권유, 달콤한 수익률에 유혹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박씨, 그의 앞날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박씨의 사연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은 박씨의 사례를 통해 은퇴 자금 투자의 위험성과 올바른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왜 박씨는 실패했을까? 마이너스 투자 실패의 원인 분석. 박씨의 투자 실패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정보 부족. 박씨는 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 없이 지인의 권유만 믿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투자 상품의 특징, 위험성, 수익 구조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에 뛰어든 것이죠. 잘못된 판단, 고수익에 대한 욕심이 앞서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위험성 높은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역시나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감정적인 투자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박 씨는 감정에 휩쓸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지인과의 관계, 주변의 투자 성공 사례 등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분산 투자 부족. 박 씨는 한 곳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몰빵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투자의 기본 원칙인 분산 투자를 무시한 것으로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 은퇴 자금 투자 왜 위험할까? 은퇴 자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 자금입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수익을 쫒아 위험성 높은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예적금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준비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은퇴 자금이 필요해졌고 투자를 통해 자금을 불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의 홍수,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3. 은퇴 자금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은퇴 자금 투자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입니다. 장기적인 관점. 은퇴 자금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분산 투자.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예적금,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꾸준한 정보 습득. 금융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꾸준히 정보를 습득하고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내리사랑의 덧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아붓고 빈털터리가 된 김씨, 그리고 우리네 부모님. 자식들 잘 키우는 게 내 꿈이었는데 이렇게 집만 될 줄은 몰랐어요. 63세 김씨의 힘없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챙기지 못한 김씨. 은퇴 후 급격히 줄어든 수입은 삶을 옥죄어 왔고 결국 그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됐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늙어서까지 걱정만 끼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수많은 부모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들. 하지만 그들의 노후는 왜 이토록 쓸쓸하고 힘겨운 걸까요? 내리사랑의 덫, 그 잔혹한 현실. 김씨의 이야기는 내리사랑의 덫에 걸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자식에게 의존하는 노후라는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희생이 당연한 사회.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해왔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부모들은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고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노후.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핵가족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자식에게 의존하는 노후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부모 세대의 낮은 금융 이해도. 김씨 세대는 금융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노후 자금 관리 및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잘못된 금융 상품에 가입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내리사랑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김 씨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즐기고 노후를 준비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부모 교육 강화, 자녀 교육 못지않게 부모 교육도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 교육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효과적인 노후 자금 관리 및 투자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제도적 지원 확대, 정부는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퇴직연금 제도 개선,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부모님. 김 씨처럼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괴로워하는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언젠가 그 사랑을 보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모 세대의 노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내리사랑의 덫에서 벗어나 부모님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 파산의 그림자. 67세 이씨, 갑작스러운 질병에 무너진 노후.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병원비로 다 쓸 줄은 몰랐어요. 67세 이씨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은퇴 후 그는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노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건강까지 잃었으니 더욱 힘드네요. 이 씨의 절망적인 한숨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건강 파산이라는 새로운 위협 앞에 노년층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건강 파산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1. 갑작스러운 질병, 노후를 덮치다. 이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해왔고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몸살인 줄 알았던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이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2.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 은퇴 자금을 집어삼키다. 암 치료는 길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치료 과정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암 치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 등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씨는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3. 빚더미에 앉은 노년, 희망 없는 미래. 치료를 마친 이 씨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그는 막막한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건강까지 잃었으니 더욱 힘드네요. 이 씨의 이야기는 건강 파산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은 노년층의 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릴 경우 은퇴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4. 건강 파산의 악순환, 사회적 안전망은 부족하다. 이 씨처럼 건강 파산에 직면한 노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한계. 국민건강보험은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신약치료 등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의 사각지대. 실손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부족. 건강을 회복한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은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부족하고 임금 수준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5. 건강 파산 예방. 우리 모두의 과제. 이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건강관리와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꾸준한 건강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암이나 중증 질환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노후 자금 마련.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저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 대비 실손보험, 암보험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험 상품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정부는 건강 파산에 직면한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교사 퇴직 후 5년 통장 잔고 3천만 원. 은퇴 후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교사는 정년까지 일하고 퇴직하면 연금도 넉넉하고 노후가 걱정 없대.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주변에서 선생님이란 직업은 안정적이라고 오랫동안 변치 않는 수입이 있다고 말해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맞닥뜨리고 나면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특히 퇴직 후 5년 정도 지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남의 일 같았던 일이 바로 내일로 훅 다가오곤 하죠. 그러다 보니 뭐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막상 사회생활에서 한 발 떨어지면 내 주변 환경이 확 달라지거든요. 퇴직 후 자연스럽게 교직 생활에 사용하던 시간과 에너지를 재정비하려고 해도 이게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목돈을 모으지 못했거나 연금만 믿고 지냈다면 더더욱 내가 예상한 것보다 돈이 빨리 줄어드는걸? 이라는 불안이 엄습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교직에서 일하시다가 은퇴 후 5년을 맞이한 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 막 은퇴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아직은 멀었는데라고 방심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미래를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경제적 문제를 체감하는 순간 현실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 사례 1.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길 줄 알았는데 제가 아는 60대 초반의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주변에 늘 밝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었어요. 정년을 몇 년 남겨두셨을 때부터 퇴직 후 계획을 하나둘씩 세우셨습니다. 퇴직하면 일단 호주로 여행 가고 싶어. 거기서 자유롭게 차를 빌려서 여행도 다니고 서핑도 배우고 싶어. 이렇게 꿈에 부풀어 계셨죠. 근데 막상 퇴직 후 몇 년이 지나니까 혼자 시간을 내서 떠난다기보단 주변 지인들, 특히 가족을 돌보느라 바빴대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 문제였죠. 김 선생님이 오래 근무해 오면서 연금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연금 액수가 넉넉하지 않았고 목돈 마련도 충분히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과 적금으로 버티다가 어느 순간 잔고가 확 줄어드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예전엔 월급 날만 되면 차곡차곡 생활비와 저축을 분리해 놓았는데 은퇴 후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아니라 연금만 들어오니 생활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그나마 저축해둔 돈이 있으니 좀 더 버틸 수 있겠지 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 지출할 일이 자꾸 생겼다고 해요.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수치가 나와 병원비가 들지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 집안 유지 보수에 돈이 또 나가지. 그러다 보니 첫 해에는 여유 자금으로 여겼던 금액이 다음에 들어와서는 빠르게 소진되어 버리더랍니다. 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퇴직하자마자 한 번에 몰아서 돈이 쓸 일이 많아질 줄 몰랐어. 바라는 걸 실컷 해보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돈이 줄줄 새더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즐기고 싶었던 취미나 해외여행은 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퇴직한 직후부터 제대로 된 재무 계획이 없으면 5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목돈이 얼마나 빠르게 줄어들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죠. 2.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 문제 일터 박나의 가치 찾기. 사례 이 현장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가해졌어요. 이번에는 이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교사 시절의 연수나 세미나 같은 곳에서 강의도 자주 하시고 학부모 모임에도 인기 강사로 불릴 만큼 말솜씨나 전문성이 뛰어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퇴직을 해도 내가 가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셨대요. 막상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각종 친목 모임에서 바쁘시죠? 잘 지내시죠? 라는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두 번씩 특강 요청을 받고 또 후배 교사나 학부모들의 상담 연락이 오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았죠. 오, 그래도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학교도 새로운 후배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상담이나 강의를 맡아줄 사람이 넘쳐났고 학부모들도 대부분 아이가 졸업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끊어진 거죠. 본인도 과거의 인맥에만 기대서 살 수 없는 노릇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했는데 이게 또 생각만큼 쉽지 않았답니다. 이 선생님은 사회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정작 교단 밖에 나오니 이 관계들이 얼마나 일 중심으로 이어졌던 것인지 체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찾아온 한가함과 상대적인 소외감에 은근히 우울해지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땐 선생님 하고 불러주는 학생들, 교직원 간의 협력, 학부모들의 감사 인사 같은 것에서 매일 자존감을 충전받았는데 밖에 나오니 그런 일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결국 나는 이제 뭘로 살아가야 하지? 내 가치는 뭘로 증명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호회 활동이나 지역 사회에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 등으로 내가 여전히 속해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3. 건강 문제와 심리적 안정실질적 생활을 뒤흔드는 변수. 사례 3 퇴직 후에야 병원 신세를 지게 되니 모든 게 꼬이더라고요. 또 다른 60대 중반 정 선생님은 교직 시절부터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 환경과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으니 병원비나 건강관리비를 어느 정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국가공무원 연금은 나오지만 그 외에 고정 지출의 각종 보험, 약값 등이 더 크게 부담이 되더라는 겁니다. 특히 정 선생님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몇 년 전부터 미루고 있었는데 퇴직 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참에 수술하자고 마음먹었죠.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동안은 아무래도 일거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병실에서 날마다 병원비가 쌓여가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회복 후 재활치료까지 이어지니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또 발생했어요. 건강은 미리 챙겨야 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본인은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수술과 재활에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퇴직 후 5년이 지났을 때 통장 잔고가 상상 이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 선생님이 교사로 오래 일해서 늘 책상에 앉아 아이들 지도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앉아있기보단 걷고 움직이는 생활 패턴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깨닫는 시점이 늦어지면 결국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는 얘기죠.
퇴직 5년 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위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지나고 나면 순식간입니다. 교직에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직업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사였으니까 은퇴 후엔 이렇겠지. 라는 기대가 실상과 어떻게 어긋날 수 있는지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다고 할까요? 돈 문제 연금이 있어도 사정이 변할 수 있고 목돈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상 못한 지출이 줄줄이 터져 나오면 순식간에 몇 천만 원이 줄어들기도 해요. 사회적 관계 그동안 일 중심으로 맺었던 관계가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갑자기 줄어든다는 상실감에 부딪힙니다. 건강 문제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병원비나 재활비용, 심리적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실제로 삶 전반에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나 저축 더 해라, 투자 잘해라, 관계를 넓혀라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막상 해보려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어도 퇴직 5년 전부터는 은퇴 설계 계획표를 작성해보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월별로, 연도별로 내가 어디서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갈지를 좀 더 꼼꼼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업이나 재취업 가능성을 미리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교직에 계셨다면 가르치는 스킬 혹은 관리 능력이 있으실 텐데 그걸 어떻게 다른 커뮤니티나 학습 공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를 빠르게 찾아보는 거죠. 실제로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이 많아서 퇴직 후 개인 유튜브나 블로그로 지식 콘텐츠를 만들거나 문화센터 도서관 강의로 재능 기부 또는 소소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건강은 미룰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현역 시절에 조금이라도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면 시간을 내서 치료나 재활, 운동 습관부터 잡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당장 바쁘다고 미루다 보면 퇴직 이후엔 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니까요. 마무리하며 퇴직 5년 후 통장 잔고가 3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건 누가 들어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하지만 그게 어쩌면 은퇴 이후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괜찮을 거야, 안정적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에이 그래도 난 다르겠지 하실 수 있어요. 혹은 이미 퇴직하셨다면 나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어떡하지 하고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막연한 낙관이나 비관을 버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정년까지 얼마나 남았든 부수입이나 취미 관련 일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기. 재무 계획을 세워서 은퇴 후 1년 차, 3년 차, 5년 차에 얼마만큼의 지출이 예상될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기. 몸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루틴이나 생활습관 개선에 투자하기. 지금부터 작은 디딤돌 하나씩 놓아가면 은퇴 후의 삶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이니까요. 오늘이라도 내 몸과 마음, 재정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은퇴 후 5년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직 교단에서 뛰고 계신 분이든 이미 퇴직해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이든 모두에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은퇴 후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라고 한탄하는 대신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은퇴 준비 정말 괜찮으신가요? 50대, 60대에 접어든 당신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 후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껏 가정을 책임지며 달려왔는데 정작 내 노후는 불확실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한국 사회의 중심이었던 60년 대생들, 그들이 이제 은퇴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연금, 그리고 자산만으로 남은 삶을 책임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합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지출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은퇴 후의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860만 베이비붐 세대가 겪게 될 은퇴 쓰나미,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이제 이 중요한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은퇴 쓰나미, 준비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 86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며 우리 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은퇴 쓰나미라는 단어가 단지 과장된 표현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실제로 삶을 흔드는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대비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퇴직 후 줄어든 소득, 막막한 노후.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했던 김 씨는 정년퇴직 후 2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일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는 막상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마주쳤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자녀들의 도움 요청까지 겹치면서 연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지만 자산이 줄어드는 현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교훈, 은퇴 후 소득은 생각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게다가 은퇴 후엔 예기치 못한 지출이 빈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고정 지출을 꼼꼼히 계산하고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례 2. 자산은 충분하다 믿었던 박 씨의 착각. 박 씨는 50대에 은퇴를 앞두고 있던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자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는 은퇴 후에는 주식 투자와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맞이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투자 실패로 인해 자산이 반토막 났고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60세가 넘은 나이에 맞는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교훈, 은퇴 후 수익은 고정적이어야 합니다. 자산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금, 월세 수입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으로 다양화된 수익 구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3. 노후 대비에 실패한 최 씨 부부. 경기도 외곽에서 살던 최 씨 부부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기 위한 초기 자금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쌓이면서 그들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늘렸고 결국 은퇴 전에 작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전원생활이라는 꿈을 이루었지만 그 대가로 큰 빚을 떠안고 말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의 삶은 계획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은퇴 생활을 꿈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적인 생활비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상황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비책, 소득 다변화 전략 세우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외에도 파트타임, 자영업 또는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글쓰기 강사나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출 관리.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사치품 구매를 자제하고 실질적인 생활비 수준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즐기거나 필요 없는 차를 처분해 유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 유지와 의료비 대비. 은퇴 후 의료비는 필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건강을 미리 관리해 병원비 지출을 줄이고 실비보험이나 건강보험을 활용해 대비하세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노후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마무리하며 86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맞닥뜨릴 거대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생존의 키는 결국 개인이 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냉정히 현실을 직시하고 나만의 노후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쓰나미처럼 삶을 덮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은퇴는 그저 새로운 파도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전문가 칼럼 은퇴 준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은퇴는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나중에 할 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마치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다가 더 중요한 미래를 놓치는 듯한 상황이죠. 오늘은 베이비붐 세대가 직면한 은퇴 쓰나미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더 나아가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준비,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돈입니다. 내가 얼마나 모았지? 연금은 얼마나 나오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물론 재정적인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외로 돈이 아닙니다. 고립감, 무기력, 그리고 목표의 부재가 은퇴 후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찾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재정 안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고정 수익을 만들어라. 퇴직연금, 국민연금 외에도 고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원룸을 임대해 월세를 받거나 투자로 고정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보세요. 박모 씨 62세는 퇴직 후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작은 방을 월세로 내놓아 매달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은퇴 후 안정감에 큰 역할을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실질적인 계획 세우기.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은퇴 준비입니다. 필요 없는 사치품 구매를 줄이고 실질적인 소비 패턴을 다시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자가용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거나 주거 공간을 축소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 대비 보험을 활용하라.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입니다. 실비보험, 간병보험 등은 필수적으로 가입해 두세요. 김모 씨 58세는 50대 초반에 실비보험을 가입했고 그 덕분에 갑작스러운 수술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건강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작은 건강 문제도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꾸준한 운동. 하루 30분의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등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좋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중 운동은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식단. 은퇴 후에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식습관 관리가 필수입니다. 가공식품과 과도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세요. 김모 씨 67세는 은퇴 후 주 3회 장보기를 하며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 먹으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네 번째,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라.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무기력함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사라지고 시간의 의미가 희미해지면서 삶이 무료해지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려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활동.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찾으면 다시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모 씨 65세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멘토링을 하며 은퇴 후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취미와 소규모 창업.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재주가 좋은 이모 씨 59세는 은퇴 후 비누 제작 취미를 활용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월 3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에 도전하라. 은퇴 후에도 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기술을 익히는 등 지속적인 학습은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860만 명이 겪는 은퇴 쓰나미.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은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득, 건강,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준비한다면 은퇴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그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도전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삶을 흔드는 쓰나미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항해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